자, 오늘 이 시간에는 등비 수열이야. 지난 시간에 그 등차 수열 했었는데, 등비 수열에 대해서도 일단 기본적인 어떤 개념, 여러 가지 경우를 따져서 개념 정리를 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성질들을 설명할 건데, 첫 번째는 등비 수열은 뭐냐면 일정한 비율로 증가 또는 감소하는 수열을 등비 수열이라고 그래. 만약에 첫째 항이 있고 두 번째가 있고 세 번째가 있고 네 번째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야, 그지? 첫째 항을 만약에 A라고 해보자 이거야. 첫째 항을 A. 그러면 일정하게 무언가가 곱해져. A, R. R배만큼 증가한다 이거. R배. 세 번째 항도 역시 R배, R의 제곱, AR의 제곱, R배를 계속 곱해주고 있더라. 네 번째 항은 뭐야 그러면? A의 R의 세제곱이지. 역시 R배만큼 늘어난다. 그래서 일정한 비율로 증가 또는 감소하는 수열을 등비수열이라고 그래요. 등비수열. 그러면 n번째의 모양은 어떻겠냐 이거. n번째. 첫째 항은 A, 둘째 항은 AR, 셋째 항은 AR 제곱, 넷째 항은 AR 세제곱. 그러면 n번째 항은 첫째 항 A 곱하기 공비 R의 n-1승이라고 하고, 여기에서 이 R을 뭐라고 하냐? R을 공비라 그래. 공통되는 비율이다. 그래서 공비는 R이다. 이렇게 문자로 기본적으로 생각하는데, 얘를 등비수열의 일반항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등비수열의 일반항. 만약에 이럴 수 있다 이거야. 이럴 수 있어. 첫째 항이 2야. 두 번째 항은 6이야. 세 번째 항은 18이야. 그 다음은 54야. 그러니까 3을 곱하고 또 3을 곱하고 또 3을 곱하고 계속 이렇게 나가는 수열을 등비수열이라고 할 건데, 일반항 AN에 대해서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n-1승, 얘를 등비수열의 일반항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뭐 13번째에는 어떤 숫자가 나타나느냐, 첫째 항 곱하기 공비에 n에다가 13 집어넣어서 12승. 물론 계산하기는 힘들다 이거야. 어쨌거나 이러한 모양의 13번째 항을 찾아줄 수가 있다. 이거를 등비수열의 일반항 첫 번째 내용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그 다음은 두 번째 내용이겠지, 그지? 두 번째 내용이야. 두 번째. 두 번째는 그럼 뭐가 있어? 등비 중항이 있겠지. 등비중항. 등비중항. 어떤 수가 A, B, C가 등비수열을 이룬다라고 하면 가운데 항의 제곱이 앞뒤 항의 곱과 같더라. 얘를 등비수열의 성질, 등비중항이다 이렇게 말해.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좀 기억을 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는데, 산술 기하 평균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등차 중항은 산술 평균이고 등비 중항은 기하 평균이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수의 평균값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뭐 그건 모른다 치더라도 어쨌거나 등비 중항에서 첫째 항, 둘째 항,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렇게 나가는 등비수열이 있을 때, 어쨌거나 등차 중항과 동일하게 연속하는 세 개를 뽑는다면 가운데 항의 제곱이 앞뒤 항의 곱과 같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 일정한 간격으로 가도 되니까 두 번째, 네 번째, 여섯 번째 이렇게 뽑아도, 이렇게 세 개를 보더라도
가운데 항의 제곱이 앞뒤 항의 곱이더라 라는 것을 등비중항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미 앞에서 얘기를 했었지만 우리가 첫째 항을 A라고 하고 두 번째 항은 AR이라고 하고 세 번째 항은 AR의 제곱이라고 하고 뭐 그 다음도 마찬가지인데 얘네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보는 거라고. 두 번째와 첫 번째의 관계, 첫 번째 분의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와 두 번째의 관계, 두 번째 분의 세 번째, 또는 세 번째 분의 네 번째, 이런 것들이 전부 다 R이다 이거. 전부 다 공비 R, 첫째 항분의 둘째 항, 둘째 항분의 셋째 항, 셋째 항분의 넷째 항, 이런 것들을 모두 공비 R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두 개를 뽑아봤더니 여기에서 대각선 곱하면 두 번째 항의 제곱, 두 번째 항의 제곱은 A1과 A3의 곱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얘를 잘 보면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얘랑 동일한 거 아니야. 가운데 항의 제곱이 앞뒤 항의 곱과 같더라. 이 내용을 등비중항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그 다음 뭐야? 세 번째. 세 번째는 등비수열의 합공식이겠지. 그지? 합공식. 자, 세 번째. 등비수열의 합은 어떻게 구할 거냐? SN이라고 우리가 앞에서도 얘기했던 첫째 항 더하기, 둘째 항 더하기, 셋째 항 더하기, n번째까지의 합을 SN이라고 하는데, 얘를 다시 한번 써보면 A 더하기 AR 더하기 AR의 제곱 더하기 AR의 n-1승이야. 그냥 얘를 내가 다시 한번 쓴 거야. 얘를, 요놈을 다시 한번 내가 밑에다가 썼어. 그러면 얘네들을 더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에 의해서 얘네들이 더해질 거냐 하는 말인데, 만약에 이 SN이라는 합 전체에다가 R을 곱한다 이거. R이 뭐야? 공비. 공비를 전체에다가 다 곱해. 그러면 A는, 자, 요 밑에다 쓰지 말고 R을 곱할 건데 여기다 쓸게. R을 곱했어. AR 더하기 AR의 제곱 더하기 전부 다 R을 곱해서 내가 요 바로 밑에다 쓴 게 아니라 옆에다 썼어. 요렇게 가서 맨 마지막은 R을 한 번 더 곱하니까 N제곱이 됐어. 이 둘을 빼본다 이거야. 빼면 SN에서 RSN을 빼면 1-R의 SN이 되고, 빼니까 얘네들이 없어져. 얘도 없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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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져서 남는 거 맨 처음엔 A가 남고 맨 끝에는 -AR의 N승이 남더라. 결과적으로 SN은 1-R로 나눠서 1 빼기 R분의 얘는 A로 묶자. A의 1-R의 N승이라고 쓰는데, 여기에 쓰여져 있는 얘를 우리는 등비수열의 합 공식이라고 얘기하고, 당연히 R이 1이 아니라는 걸 전제 조건으로 삼는다.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럼 R이 1이면 어떻게 하라는 거냐? R이 1이면 첫째 항도 A, 둘째 항도 A, 셋째 항도 A, 넷째 항도 A잖아. 그러면 A만 몇 번을 더한 거야? N번 더한 거지. A만 N번. 그래서 R이 1일 때는 SN을 A만 N번을 더했다 해서 공비가 1일 때는 이렇게 표현해 주겠지만, 공비가 1인 경우는 사실 드물다. 어쨌거나 자, 여기에서 A는 첫째 항이고 R은 공비야. N이 뭐야? 내가 더하고자 하는 것의 개수지, 개수. 그래서 학생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이 요건데, N은 n번째 항이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내가 n개를 더했다 라는 표현으로 반드시 개수를 써주라는 거. 물론 1-r분의 1-rn승이나 이 둘이 자리 바꿔서 r-1분의 rn승 빼기 1이나 상관은 없어.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첫째 항 1 더하기, 둘째 항 3분의 1 더하기, 그 다음 3분의 1의 제곱 더하기, 쭉 가서 3분의 1의 9제곱까지 내가 얘네들을 더한다 이렇게 생각해봐. 그러면 첫째 항은 1이고 A가 1이야. A가 공 B는 얼마야? 3분의 1이 곱해지고 있는 상황. 그리고 내가 몇 개를 더하는 거냐 이거. 몇 개. 등비수열로 몇 개? 10개 10개. 얘가 10번째거든 10개를 더한다 해서 수열의 합 S10은 1-r분의 첫째 항 괄호 1 빼기 r의 10승 이렇게 표현해 주자 그 말이라고. 그래서 지금 일단 얘기하는 그 세 가지 등비수열의 일반항, 그리고 등비중항, 그리고 등비수열의 합의 관계, 합공식, 이 세 가지가 지금 일단 기본적인 형태들이라고 보는 거야. 물론 여러 가지 성질들이 있어. 앞에 등차수열에서 이미 얘기했던 여러 가지 나머지 성질들을 종합해서 설명해 보자면 이런 것들이다 이거야. 그럼 네 번째, 등비수열에서는 어떤 성질이 있냐? 등차수열과 동일하게 만약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나가는 어떤 수열이 있었다 이거야. 근데 앞에서 이미 얘기했던 건데 다시 한번, 얘네들이 만약에 등차수열이 있으면 내가 몇 개씩 묶었다 이거야. 만약에 첫째 항과 둘째 항을 더한 거, 세 번째 항과 네 번째 항을 더한 거, 다섯 번째 항과 여섯 번째 항을 더한 거, 이렇게 수를 꾸려 나가더라도 일정한 차이를 갖는 등차수열이 된다 이거지. 두 개든 세 개든 네 개든 상관없어. 그럼 만약에 요 위에 있는 놈을 등비수열이라고 하더라도 두 개씩 더한 거, 두 개씩, 두 개씩,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내지는 세 개, 세 개, 세 개, 세 개씩 더하더라도 등비수열이 되더라. 그래서 일정한 묶음, 일정한 개수로 계속 묶어준다면 당연히 등비수열이 된다. 얘를 첫째 항으로 보고, 그 다음은 둘째 항으로 보고, 그 다음은 셋째 항으로 보고, 이렇게 보겠다라는 거야. 이게 수열에서 말하는 가장 일반적인 성질들인 거지. 가장 일반적인 성질. 그 다음에 자 계속 이어서 몇 가지 성질들이 있어서 소개, 그리고 또 기억해 놔야 될 몇 가지. 어떤 수열이 로그 위에 붙어 있다 이거야. 로그 위에 이렇게. 어떤 AN이라는 수열이 뭐 미수는 그냥 편의상 10이라고 하자. 근데 여기서 이런 거야. AN이 만약에 등비수열이라면, 그지? AN을 등비수열이라고 말한다면 로그를 붙인 이 수열은 등차수열이 된다. 요렇게. AN을 등비수열로 본다면 로그가 붙었을 때 등차수열이다. 기억하라고 써놓는 거라고. 예를 들자면 이래. AN을 2 곱하기 3의 n-1승이라고 해보자. 근데 여기에다가 만약에 로그를 붙였어. 이렇게 로그를 붙이면 어떻게 돼? 곱하기는 더하기로 쪼개지고, 로그 3의 n-1승인데 n-1이 지수니까 앞으로 떨어져서 이런 식의
로그 값이 나온다 이거야. 그러면 이 모양이 등차 수열의 일반항 모양이잖아. 첫째 항 더하기 n-1d. 그지? 첫째 항 더하기 n 빼기 1d. 그래서 얘가 첫째 항이 되고 로그 3이 공비가 되는 등차 수열로 변하더라. AN을 등비 수열이라고 얘기할 때 로그를 붙이면 등차 수열이 되더라. 이 내용. 더 이어서 나가면 자, 몇 가지 그냥 주제들 기억할 만한 것들. 당연히 AN이 이건 앞에서 다 미리 다 얘기했던 건데 AN이라는 건 SN에서 S의 N-를 뺀 거다. N은 두 번째 항부터 이거는 이미 등차 수열에서 설명했던 내용이잖아. 그지?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등차 수열에서는 SN의 모양이 N에 관한 2차 함수, 상수항이 없는 N에 관한 2차 함수인데 등비 수열에서의 합의 형태는 SN은 말이야 이러한 형태라는 거야. A 곱하기 R의 N승 마이너스 A. 자, 이와 같은 모양을 등비수열의 합의 꼴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무슨 얘기냐? N승의 개수와 N승의 개수, R의 N승의 개수와 뒤에 상수가 부호만 다른 상태. 예를 들자면 이래. SN이 3 곱하기 2의 N승 빼기 3으로 어떤 수열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 그러면 얘를 보자마자 아, 얘는 등비 수열을 더한 거다. 이렇게 감을 잡으면 된다 이거야. 왜냐? N승 앞에 있는 숫자와 뒤쪽에 나와 있는 숫자가 서로 부호만 다른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야. 그래서 이 형태를 기억해 둘 필요가 있겠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 얘가 다르면 어떻게 되냐? 다르면 등비 수열이 약간 변형된, 다시 말해서 첫째 항에 약간의 문제가 있는 그런 형태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다. 자, 이 정도까지 일단은 이 정도. 등차 수열에서는 AN이라는 함수와 SN이라는 함수를 내가 설명을 했었는데 등비 수열은 사실은 지수함수의 형태이기 때문에 얘를 가지고 지금 함수를 설명하기는 좀 어렵고 그러기는 지수로그 함수가 아직은 좀 덜 된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설명하는 건 좀 어렵다. 다만 지금 방금 얘기했던 여러 가지 성질들을 기억하고, 물론 여기에 지금 설명하지 않은 것들 몇 개 있어. 도형의 활용 문제라든가 원리합계 이런 것들도 다 등비수열인데 그건 나중에 따로 빼서 설명을 할 거니까 이 정도까지만 연습을 하는 걸로 해두자 이거야.